네, 안녕하세요. 서치입니다. 네, 오늘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네요. 오전에 잠깐 각종 부동산 뉴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가 나온 거 좀 보니까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1만 가구 첫 붕괴 전세난 예고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1990년 집계 이후 최저치다. 15개 자치구 신축 물량 0, 제로. 3년 전 분상제 규제 부메랑, 서울 전셋값 벌써부터 꿈틀, 성동 용산 이주세 1% 급등. 네. 그래서 글을 보시면 내년 입주 물량이 제로인 자치구, 네. 내년에 그 새 아파트가 하나도 공급 안 되는 그 자치구를 표시한 겁니다. 네. 그러면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종로, 서대문, 마포, 중구, 용상, 성동, 광진. 네. 또 강남에는 강서, 양천, 금천, 서초가 있네요. 네, 강북 쪽에는 거의 은평구하고 뭐 성북구, 강북구 요 세 개 구를 빼고는 나머지 자치구들은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24년도에. 그리고 강남에는 네, 강서, 양천, 금천, 서초가 아예 없다. 네, 입주 물량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고요.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서울에 이제 매년 연 평균 입주 물량이 1만 가구 이상은 꼭 됐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지금 2024년 최초로 1만 가구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6월 달부터 보면 그래서 쭉쭉 계속 오르고 있고 9월 달 연결 7.5%까지 올랐다. 이 자료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인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고요. 네. 이 신문에서는 뭐 그 원인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서 건축사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되니까 고분양가로 분양을 못하니까 이제 분양 이제 잘 이제 공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네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금리라는 영향도 있고 또 규제 정책이 계속 나왔던 것도 있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신축 물량이 9,841가구고 이게 1990년 이후 최저치다. 그래서 입주 공백이 분명히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신축 아파트가 총 18개 단지, 25개국 자치구 전체를 통틀어서 18개 단지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이 좀 몰려 있다는데 강동구에 좀 몰려 있나 봐요. 1만 강동구에서 6개 단지에 3,927, 3,927 정도면 뭐 사실 조금 큰 규모의 단지가 분양하는 하나가 분양하는 정도 숫자도 밖에 안 되는 정도이고요. 나머지 아까 보신 대로 이 자치구는 아예 입주 물량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숨통을 틀을 수 있는 게 강동구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제공 이게 이제 국내 지금 최대 분양 1만 가구 이상 분양한 단지인데 이게 조금 이제 그때 좀 지연이 되면서 25년 1월에 밀렸죠. 그래서 내년 원래 24년도 분양이 된다 그러면 조금 순동이 틀릴 텐데 이게 좀 25년도 밀렸다. 그래서 24년도 더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좀 나와 있고요. 네, 다음 뉴스는 공급 뉴스네요. 대전 도마 변동지구 노른자 땅에 810가구 공급이 나온답니다. 대전 도마지구가 그 한창 그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인데 그 전체 지역이 다 개발이 완료되면 꽤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마 변동지구에 분양되는 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800가구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브랜드는 이제 하나건설이고요. 포레나 해머로가 들어오고 여기는 도마 변동 구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해머로하고 하나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도마 변동 지역에 총 13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총 25,000이라서 거의 미니 신도급으로 앞으로 탈바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존의 도시선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미 뭐 분양된 게 도마 이편한 세상, 뭐 호반 서밋 그랜드 센터를 이미 들었었죠. 괜찮습니다. 분양가도 괜찮게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요 도마 변동 쪽에 아마 이편한 보라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호반 두 개가 아직 피가 막 500, 1000
네, 있다고, 이건 하셔도 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좀 변화했을 수 있겠죠.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분들 꼭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뭐 부동산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좀 보시면서, 그죠? 뭐 이런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네. 1년 빨리 알면 10년 먼저 앞서갈 성공 공식. 네. 종이 한 장 꺼내서 목표라고 적고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내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나열합니다. 단 현재형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미래형으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이미 좀 이루어져 있는 그 현재형으로 작성하라는 거죠. 그 자기가 원하는 게 바로 지금 실현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주문서를 작성하던 말이죠. 나는 번다, 나는 이룬다, 몸무게가 몇 킬로이다, 어떤 차를 탄다, 몸으로 소유한다 등 아무거나 적으세요. 리스트 중에서 아무거나 24시간 내로 이룰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그 리스트 중에 24시간 내에 이게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이 나한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를 골라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눈을 확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목표를 다른 종이에 옮겨 적으세요. 그 다음 목표를 적고 기한을 정한 뒤, 기한을 꼭 정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열합니다. 그 후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열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적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나열합니다. 그 필요한 걸 적는 거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에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게 되겠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적어보랍니다. 그 후 리스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적은 것을 토대로 매일 하세요. 그러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스타벅스 가격 좀 할인하는 게 나와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그룹 쇼핑 쓱데이를 맞아서, 스타벅스가 신세계일 거죠. 맞아서 오늘 13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부터 16일간 단 4일간 스타벅스 해피아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3,000원에 제공한답니다. 톨 사이즈 영수당 최대 4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블론디, 디카페인, 디카페인 모두 가능하다.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4일간 아메리카노 좀 싸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에 그 스타필드 오픈하네요. 12월달. 아마 여기 아마 화서대역 쪽에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다 완성되고 이제 12월달 오픈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강남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까지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쇼핑 먹을거리, 그 주위분들은 아주 좋죠. 맞네, 화서역 맞네요. 화서역이랑 연결되는 다리도 짓고 있다네요.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서역 분들은 화서역에도 쇼핑몰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출산 정책 관련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토교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출산 가구의 공급중대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형부 언니 둘째 임신 축하합니다. 고맙다. 동생밖에 없네. 그래서 둘째 태어나면 집 더 넓혀갈 거야. 둘째까지 나오니까 집이 좁은 거죠. 그러고 싶은데 3명은 낳아야 공공부양주택 특공을 보내볼 만한데, 기존에는 자녀 3명이 있어야 공공부양주택의 특공을 좀 유리했던 거죠. 언니 아직 몰랐구나.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어. 그래서 이제는 2자녀만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자녀수 배점 총 40점인데 현행은 3명일 경우에 30점이고, 이제 2명일 경우에 이제 25점, 5점이 줄어드네요. 4명일 경우에 35점인데 이제 3명이면 35점. 요건 동일하네요. 4명에서 1명 줄여도 35점 주는 거고, 기존에는 최고점 5명 이상 돼야 5명을 낳아야 40점 주는데, 이제 4명 나오면 40점 준다. 4명 낳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만점 받기는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제 1명 줄여도 점수를 좀 더 준다는 겁니다.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기준도 완화해 준다고 하네요. 예, 소득 자산 기준도 좀 완화해 주네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20%두 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소득 자산 요건의 그 범위를 10%에서 2%좀 늘려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 입주자 모집 공개를 기준으로 있는 가구 요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좀 더 한 살 이제 같이 신생아 있는 경우 우선 공급을 더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지금 빨리 낳아라 뭐 이런 겁니다. 넓은 면적은 경쟁이 많던데 영구 국민 행복주택관에서 모두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2인 가구는 26, 44 이런 크기였는데 예전엔 1, 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니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다정한 경우에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해서 이제 공급을 좀 더 당첨을 좀 높여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조성 가정도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하네요. 예, 조성 가정도 이게 이제 부모님 없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2명 손자가 2명 있는 경우에 또 다자녀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래도 손자 손녀가 2명 있는 경우에 다자녀 공급의 대상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예.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출산 가구 주거 지원이 많아지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해봐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를 좀 낳을 계획이 있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GTX가 좀 되게 좀 핫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가시권 왔습니다. GTX-A가 24년 내년 3월달 이제 한 4개월 남았네요. 예, 3월달에 개통한답니다. 예, GTX-A가 요렇게 되죠. 예, 양주 덕정에서 거의 수원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GTX C가 좀 더 빠르죠. 예, GTX C. 죄송합니다. GTX A가 요거 파주에서 그 동탄, 예, 동탄에서 이렇게 파주까지 가는 거고 중간에 삼성역은 아직 여기 안 들어섰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GTX C가 23년 12월 착공한답니다. 예, 다음 달 착공한답니다. C가 이렇게 덕정에서 이렇게 금정하고 수원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GTX B가 24년 초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B는 송도에서 마석까지죠. 예, 마석까지고. 그 연장되고 신설되는 거는 이제 원래 좀 발표하게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GTX A가 가시권 그러니까 파주하고 좀 화성 이게 아주 주택 가격에 지금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개통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좀 발표됐죠. 예. GTX D하고 E. 네, GTX D 노선은 여기 이제 인천공항 둘 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영종도를 거쳐서 GTX C는 인천공항에서 결국 이제 그 곤지암까지 이어지는 건데 곤지암 요게 수강선이죠. 예, 수소에서 강주까지 이어지는 게 수강선이 좀 계획돼 있고요. 요거 수강선이랑 연동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이게 8등까지 이로 지금 현재 잡았네요. 예. 요거가 이제 괜찮은 게 청라를 지나고 부천을 지나고 뭐 경기 남부를 지나죠. 신림, 가산, 또 강남, 잠실, 삼성, 잠실 완전히 그 핵심 노선을 지납니다. 강남에 일자리 노선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다 수서까지. 그래서 요거 D가 진짜 이게 과시된다면 상당히 지금 이거는 좋은 노선이 되고 직관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에서 바로 수강선 연결돼서 광주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경기 광주도 이거가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수강선에서 바로 강남까지 수소를 통해서 삼성 통해서 원래는 수소까지 갔는데 뭐 삼성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광주에 영향을 주고 팔당도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 남부 강남 쪽에 이게 핵심 라인을 거치는 게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그다음 이 노선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영종 지나서 영종의 이제 북쪽을 청라 북쪽을 지납니다. 이 청라도 좋은 게 이게 두 개 노선이 하나는 청라 남쪽을 지나고 하나는 청라 이제 북쪽을 지나는 거죠. 예. 물론 청라 국제도시 있는 여기 아직은 허허벌 판이긴 한데 나중에 시간 이 정도 들었을 때는 뭐 좀 개발이 막 꽤 돼 있겠죠. 예, 지나고
거만 계양 요게 이제 기존 공항철도 연결되는 거고요. 공항철도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촌, 솔평창, 정릉, 강운대, 구리, 덕소까지. 그래서 GTX 이 노선은 강북을 좀 지나고 사실 일자 노선은 아니고 사실 이 북쪽에 그 좀 그동안 교통이 그 좀 낙후됐던 곳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노선이 되겠네요. 등촌 통해서 평창, 정릉 이쪽 라인이 사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 회수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덕소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에서 강원도에서 갈아타면 강원도에서 GTX-C를 갈아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강원도에 석계역이 아주도 핫하겠네요. 그래서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강원도 통해서 남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강남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촌을 가게 되면 마곡이 있죠. 예, 마곡을 지나게 되는 일자 노선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은 되려면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이 발표 나고 시체 뭐 어떤 계획이 입안되고 국가 철도 그 교통망에 막 들어가는 순간 또 집값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들은 또 이제 마음 다스림에 관련된 또 이런 내용 글을 한번 보시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상처가 배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숨기고 싶어 숨기는 게 아닌 알기 때문에 감추게 되는 거야. 더 후회하게 될까봐. 감성 절차. 그래서 감정을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뭔가 이게 소용이 없고 해봤자 상처만 받게 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숨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뭐 여기 조금 위안은 되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의 매맘을 이제 인정해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거에서 도움 되겠지만 결국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인지하고 드러내고 해소하는 과정은 이제 이후에 또 거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 12월달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우리 연말정산 직장인들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요. 뭐 좀 세법 개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됐네요.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돼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에서 전액 지방세법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30일 답례품 제공되고 기부금 10만 총괄 경우에는 15% 총 500만 원 한도까지. 그다음에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에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그래서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공제상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하고 대학 입학 전형료도 포함되고요. 학자감대조 상한도 15% 세액공제 교육비의 대상이 포함되고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포함은 700만원인데 그래서 600만원으로 총 900만원까지 상향이 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공시 표준 시가죠. 월세 세액공제되는 대상 주택 가격도 3억에서 4억 원까지 이제 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15%를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래서 15세에서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까지.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감면율 70%까지 한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래서 올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겠네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되고요. 원래 대중교통 사용료 공제율 항상됩니다. 대중교통이 이게 좀 크죠.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꽤 높아지네요. 변경된 공제 한도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가 300만 원이고 추가 공제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300만 원까지. 7천만 초과인 경우는 기본 공제 250만 원에 200만 원이고 도서공연은 포함 안 되네요.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는 200만 원 소득공제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사표준 구간 조정이 됩니다. 종전에 이제 가사표준 구간이 1200 이하 이렇게 6, 15, 24 이렇게 세율이 있었는데 그래서 1200에서 1400까지는 6% 200만 더 늘었네요. 그 다음에 4천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세율은 동일한데 금액은 400만 원 더 늘려졌고요. 마찬가지로 8,800에서 8,800도 똑같네요. 24% 똑같습니다.
원래 연말 일정표는 이제 10월달 말부터 시작돼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시장 다니는 신분들은 요거 요즘 다 알아서 해주니까 좀 더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후기의 소식을 좀 더 하나 더 보시면 송도인데요. 송도 국제도시 1109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본격화합니다. 송도가 공구라는 표현으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최초 109, 109 이렇게 되죠. 109 여기 509, 뭐 저기 809, 909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그냥 개발 아직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죠. 요게 1109입니다. 이 규모가 면적이 꽤 커요. 다른 공구에 비해서도 크죠. 요 이만한 게 다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송도가 이게 지금 바다를 메워서 만든 도시 이게 또 개발이 되네요. 그래서 송도 1199 개발이 과시화되고 있다.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출범 20만이다. 1109는 송도를 글로벌 바이오 융합 도시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특화구역이고 11개 공고 중 최대 규모는 부지가 가장 크답니다. 여의도 공원 30개 크기고요. 3단계 걸쳐 개발 중이며 가장 먼저 매립 끝난 11-109는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됩니다. 주거, 상업, 업무 단위가 컴팩트 시티로 이게 뭐 강교처럼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압축 송도를 개발된다. 그래서 개발 완료되면 1만 9천여 가구에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고요. 이쪽에 어쨌든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인데 여기에 기업들이 현재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5년 4월달 준공 목표로 지금 5공장을 건설 중이고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또 들어오고요. 또 2030년까지 총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11군 교육 연구단지로 저는 연세 사이언파크,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되고 여러가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가 들을 예정입니다. 또 녹지공원도 풍부하게 만들어서 대형 생태공원과 수변공원 이 녹지공원 총 49개 만들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쭉 워터프론트가 청라처럼 워터프론트가 쭉 중간에 있고요. 그래서 미니 베니스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 학교도 유치원 5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천세관 청사도 또 이전할 계획도 있고 또 뭐 공공주택 아파트 먼저 공급되겠죠. 그래서 11군 최대로 21개동 2,728구가 들어서네요. 송도가 11구가 공급되고 성도는 나날이 더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 송도에 하나 좀 집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은 이 정도로 좀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